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또 단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결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 하나 있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개발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동물 임상 실험 단계고 아마도 이제 사람에게 임상 실험이 끝나는 시점 아마 뭐 12월 정도라고 좀 다소 늦지만 2달 정도 좀 빠르게 하더라도 한 10월 정도라고 합니다. 백신이 자랑스럽게도 저희 한국인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도 개발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고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의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또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빨리 많이 만들어져서 백신 다 맞으면서 코로나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서민 경제에서부터 부동산 경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공황 상태가 아니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지요. 소처럼 뚜벅뚜벅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 소처럼 부지런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곧 있으면 백신이 개발된다는 소식.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선 이 백신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법일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인 장소는 되도록 피하시고 실내에 머무시면서 당분간은 좀 이 바이러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내에 계시는 동안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또 공부하고 계획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번 주도 여러분의 곁에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또 열심히 부동산 공부해 나가야겠죠.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내실을 다지면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노하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 부동산 세계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책에도 없는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 뭘 보고 투자를 할까 많이 고민하게 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만의 방식의 간단한 계산법, 계산 방식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재건축 투자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투자 공식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차 대표만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모르고 책에도 없으면 개똥철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건 차 대표만의 개똥 공식이라고 하겠지만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에서 그 투자를 검토할 때 많은 분들이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업성을 쉽게 계산한다는 것은 많이 힘들고 사실은 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합 인가가 나와야 되고 또 사업시 인가가 났을 때 그때 건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수와 일반 분양분을 계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미리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렵죠. 그러나 예상치를 가늠하거나 미리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요건 좀 언젠가 사업성이 좀 있을 거야. 손해는 안 볼 거야. 이런 좀 더 안정적인 투자는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분들 재건축의 여러 가지 검토 요인들을 찾아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용적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적률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의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근래에 보면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좀 한마디로 좀 깝죽거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용적률만 크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마라. 용적률이 사업성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그마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똑같은 지역에 A라는 A단지와 B단지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A단지는 용적률이 150%고 B단지는 용적률이 30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용적률이 마치 용적률이 작은 150% A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다,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 150%의 용적률의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만 높게 사게 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업성이라는 거 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은 개인의 투자성, 투자 수익률은 고려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A와 B와 대부분 사업성이 같은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A라는 땅이 만약에 1만 평이라고 한다고 하고 100세대가 산다라고 하면 같은 조건에 1만 평이고 역시 100세대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150%만 지어서 사는 동네는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같은 조건이라고 하죠.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150%만 사용한 이 아파트는 작게 지은 거지요. 그 당시 30년 이전에 아파트들을 작게 지어서 보통 보면 소규모 15평에서 20평 사이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용적률이 300% 사용한 데는 같은 땅의 면적이라면 크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지어서 용적률을 300%를 사용해서 크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건물을 재건축하게 돼가지고 지어서 건물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앴다라고 한다면 땅의 크기가 같은 1만 평이고 같은 100세대라고 한다면 건물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동일 시대에 동일 용적률과 동일 건폐율로 지었기 때문에 같은 세대 수의 새로운 건물로 지어지고 그 건물을 가지고 일반 분양하게 되고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땅이 같고 세대수가 같다면 이 세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땅의 지분은 같기 때문에 사업성은 같은 거죠. 그런데 투자성을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작은 것은 이렇게 용적률 150%라고 해서 땅은 같은 땅인데 괜히 요게 사업성이 좋다고 인기가 좋다고 해서 가격만 높고 전세 가격이 작아서 목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해서 남는 게 투자성은 B하고 같다라면 남는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B 지역 같은 경우는 비록 용적률이 300%이지만 땅에 갖고 있는 면적, 한 세대당 갖고 있는 땅은 B 지역 같기 때문에 사업성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셋값이 높고 인기가 좀 낮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투자비, 가격 높고 전셋값 높이면 투자비가 소액으로 들어가죠. 그럼으로써 투자 수익률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용적률만 따지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따지고 난 후에 내 개인적인 사업성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고려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도 상관관계는 없다 할 수는 없으나 지나치게 용적률만 보고 투자하는 어리석음은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층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층, 보통 보면은 저층 아파트들 5층짜리가 있겠고 중층 13층에서 15층, 고층 아파트 25층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걸 따질 때도 역시 이 면적당 갖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따지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층수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겠다. 왜냐하면 5층짜리라도 땅을 촘촘하게 지어서 동간격을 낮추어 가지고 세대수를 높여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15층, 20층짜리는 동간격을 높여서 동일한 세대수인데 좋은 조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5층짜리들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대상도 되기 때문에 굳이 리모델 재건축으로 가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리모델링 통해서
주거의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또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꼭 층수도 관계는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키죠. 재건축에서 검토 요인은 세대수를 바라보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세대수는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규모가 300세대 있는 것보다는 1000세대 있는 부분들이 또 재건축 이후에 물적 인프라 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따라서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 규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또 뭐 관리비라든가 운영 또는 그런 전체적인 비용분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세대수는 클수록 좋고 큰 땅 위에 상대적으로 세대수의 비율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짚을 부분들은 세대수는 한 번 정도 꼭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재건축이라는 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죠. 우리가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 원금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구축 아파트이지만 전세 가격이 높고 또 시간이 가면서 재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좀 많이는 안 오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투자 시 재건축 투자 시 검토 요인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 시세도 많이 보겠죠. 그러나 주변 시세가 높으면 내가 하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시세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가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주 시에 올라가는 예상 시세가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상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뭘까 보면은 개발 호재가 들어오겠죠.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아니면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이 개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는 인구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인구 증가 요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 그리고 또 재건축 이후에는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학군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가 늘어날 확률 또는 학원가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봐야 되겠죠. 요건 부동산 가격, 아파트 입주 후에 아파트의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별표 2개 정도를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입주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입주를 못 보고 이 세상을 등질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사업 진행 상황을 꼭 살피는 게 중요한데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 내 나이, 나의 자금 이런 부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 자녀의 상황 또 내 자녀 살 거, 내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키우는 그러한 부분들도 맞추어서 자기에게 맞는 사업 진행 상황을 맞추어서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사업 진행이 많이 진행됐으면 가격이 당연히 높겠죠. 사업이 예정지 단계는 낮겠죠. 그리고 사업이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이 좋아. 또 사업의 어떤 투자 가치를 높여주니까 여기에는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의지, 요 부분들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들은 보통 보면은 요즘은 뭐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동의서 서로 많이 알게 될 텐데 정보를 가능한 해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업이 빠르고 또 이 재건축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또 재건축 이후에 대한 기대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도 더 훨씬 빨리 진행되더라. 그래서 사업 진행 현황 요 부분을 자기에게 맞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로 해서 입주 후에 예상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검토 요인이 맞춰졌다라면 나는 그러면 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좀 쉬운 방법으로 어떤 좀 투자성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걸 뭐 공식으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사용하면서 가끔 제가 방송하면서 예, 거기 하지 마세요. 네, 거기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저 마음속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왔던 계산 방식 때문에 그러하는 건데 저는 요 계산 방식을 개인적으로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하면은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총 대지 면적이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나오죠. 그러면 총 대지 면적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총 대지 면적 곱하기 1300을 하고 나누기 66,000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숫자, 숫자가 나오죠. 저는 그걸 세대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재건축 예상되는 구축 아파트가 이 세대수보다 많으면 투자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 세대수보다 적으면 투자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수에다가 뭐 5% 어떤 데는 10%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가감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세대수에 그냥 가지고 이런 보정 숫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총 대지 면적 곱하기 1300 나누기 6만 6천 해가지고 얘 근사치에 있으면 투자성이 좋다. 너무 멀리 가 있으면 투자성이 나쁘다. 그리고 또 많이 내려가 있으면 투자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갔더니 총 대지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거기에 13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제곱미터 곱하기 1300을 곱합니다. 그리고 6만 6천 세대, 6만 6천 제곱미터로 나누면 약 98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985보다 1300세대는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는 사업성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주해야 되죠.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저항이 많죠. 그러다 보면 투자성이 별로 없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갔더니 대지 면적 5만 제곱미터에 50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985의 반 정도 되죠. 이런 데는 사업성이 어마어마하지요. 이런 데가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지요. 이런 데는 이미 가격이 좀 많이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아파트를 대할 때 재건축 예정지라든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기 이전에 이전의 아파트들을 내 자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한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실 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 공식으로 사용하셔서 숫자가 내가 어느 동네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10만 제곱미터인데 세대수가 1500세대더라. 그랬더니 10만 곱하기 1300하고 나누기 6만 6천 했더니 여기가 1800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래도 지금 현재 1300세대가 있는 데보다는 투자성이 좋다. 이렇게 따지면 더 저런 용적률, 단순히 용적률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거의 투자에서 낭패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 하나, 제 차대표의 개똥 공식이지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